입찰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경매 시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들은 영상에 나오는 빌라에 대한 이야기와 가격 정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물건이 아니라 입찰에 관련된 노하우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보다 더 적은 투자금인 2천만 원으로 가능한 경매가 입찰일이 좀 여유 있는 것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천만 원으로 어떤 물건이 가능한지 보시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2024 타경 523702, 2023 타경 55059, 2023 타경 537179의 3번 물건입니다. 제가 허그 보증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명도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명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일반적으로 허그 보증 변경 물건은 허그로부터 전세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실인데요.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DSR을 봐야 하는데요. 경매 대출과 DSR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이면 낙찰가 1억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1억 이하가 거래가 활발하면서 물건이 있는 곳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주안과 간석동, 부평동을 중심으로 저가의 빌라들이 많은데요. 이 지역은 거래 또한 활발하기 때문에 빌라로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DSR 한도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DSR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같은 게 많이 써져 있고 네이버에 DSR 계산기를 쳐서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40%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들도 인천의 빌라들입니다. 먼저 2023 타경 52370인데요. 이것은 6월 17일 날 경매를 시작합니다. 감정가는 1억 1,900만 원이고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인 5,831만 원입니다. 방이 2개인 5층 빌라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인 유땡땡씨는 전입신고는 2021년 5월 6일, 확정일자는 21년 4월 19일입니다. 보증금은 1억 3,500만 원인데요. 아래에는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주택보증공사인 허그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 비고란에 보시면 허그의 임차권 말소 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재매각건이라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라고 써져 있습니다. 재매각은 맨 처음 누가 먼저 낙찰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이유나 기각 사유로 인해 낙찰이 무효화되면서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입찰을 하면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허그 보증 변경 물건답게 근저당은 없습니다. 이 물건의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있는 인천시청역과 직선거리가 273m의 거리로 매우 짧습니다. 여기도 GTX-B가 들어서는 곳인데요. 교통 입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근처 인프라도 좋은 편이어서 안 팔리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개발도 노려질 만한 위치에 있는데요. 대금 미납으로 인해 취소가 된 특정 사유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굳이 추정해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받거나 높게 받았거나, 두 번째, 해당 물건이 꼭대기층이라 누수 등으로 인해 수리비가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플래닛으로 인근 실거래가를 보니 3룸 빌라가 1억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투룸이니 9,37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1억에 팔아도 실이익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취득세까지 내면 사실상 손해를 확률이 높으므로 취소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유출을 했고요. 그 이후로 두 번 유찰이 돼야 5,8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재입찰을 하면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낙찰가는 7,800만 원입니다. 다음 물건인 2023 타경 550059입니다. 해당 물건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감정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49% 가격인 5,880만 원에 6월 27일 날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 물건도 역시 꼭대기층에 위치한 투룸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인 김땡땡씨는 21년 2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는 21년 1월 19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전세는 1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허그의 김땡땡씨와 보증금이 신고일자가 같은 것으로 보아 아래 비고에 있는 것처럼 허그 보증 변경 물건입니다. 등기부로 보아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굴포천역과 직선거리로 495m, 인천 1호선과 7호선이 있는 부평구청과는 730m 위치해 있습니다. 또 근처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북의 4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개발 구역이지만 차후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곳인데요. 인근 실거래가 된 것으로 보아 대략적으로 1억 1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꼭대기층이니까 1억에서 1억 1천만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 약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수리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에 낙찰은 고입찰 가격에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입찰가는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23 타경 537139 3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3룸의 감정가 1억 5,100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49%인 7,399만원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날이 경매일인데요.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땡땡씨는 21년 2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였고 21년 2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 5,500만원인데요. 아래에는 허그가 같은 날짜와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고래는 보시면 매각 대금, 즉 낙찰된 금액에 받아갈 수 있는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입찰 요구를 안 하겠다는 하객서를 2024년 4월 4일에 제출하였다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될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물건은 부계역 초초 역세권으로 부계역에서 직선거리로 157m입니다. 완전 가깝죠. 근처에는 북의 5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그런 구역으로 묶이기 좋은 지역인데요. 거기에 역세권 개발로 통해서 용적률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므로 월세를 받다가 재개발로 진행되면 좋아질 물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기억 없는 호재를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인근 비슷한 평형의 빌라들이 실거래가로 보면 대충 1억 4천원에서 1억 6천만원 정도에 가능해 보이는데요. 저라면 입찰가를 9,700만원 정도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싹 해서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요즘은 빌라도 경쟁에 치열해서 낙찰가율이 80에서 90%에 달한다는데 제가 말한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냐고 생각을 하시거나 요즘 빌라에 물린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제가 빌라를 투자할 때 항상 말씀했던 거에 꼭 이 두 가지는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거래가가 활발한 곳, 즉 수요가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싸게 낙찰받아서 안전마진 확보 후에 싸게 파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필수 요건으로 따라가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거는 재개발 요건이 있는 것도 세 가지에 포함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투자자의 마음가짐이랄까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조회수가 낮은 것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지지 옥션을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표준 분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가격에 받아갈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내가 감정가보다 60% 이하로 낙찰을 받았다면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시세보다 1,000에서 2천만원 정도 싸게 내놔야 합니다. 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도 메리트가 있어야 내 물건을 먼저 고르지 않을까요? 빌라는 계속해서 부동산 경매 쪽 채널에서는 핫한 주제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다른 채널들의 댓글을 보시면 빌라도 많이 물려있다고 하거나 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분명 아파트보다 빌라는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옳은 내용의 댓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빌라 한 채 영상을 찍고 나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는 채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빌라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주시는 게 분명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 다른 분야의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영상을 올리곤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채널에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아마 대통령 선거의 날이거나 대통령이 확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투자 방향도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투자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경매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